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시작의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게리 비숍의 지은이고요. 챕터 4.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시작의 기술 3. 나는 할 수 있다. 8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오, 이런. 누구나 살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열패감을 느끼는 시기가 온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이다. 당신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거나 자동차가 부서졌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원래 불운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지 않는가? 혹은 이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제일 좋아하는 셔츠가 보이지 않거나 안경이 부서졌거나 키우는 개가 우편물을 씹었을 수도 있다. 어젯밤 잠을 잘 못 잤거나 저녁 식사로 만든 요리를 태웠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겪는 부정적 경험이 그 하나로 그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부정적 경험은 전염된다. 마치 독성 물질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스며든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점을 강조할 테고 식사는 즐겁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한 기분이 들 것이다. 배우자가 원망스럽고 아이들과도 거리가 느껴질 것이다. 개가 짖거나 이웃이 시끄럽게 굴면 거슬릴 것이다. 길이 막히고 줄이 긴 것처럼 사소한 일조차도 당신을 한없이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 삶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다. 작은 문제가 스며들어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것과 같다. 책상에 쏟아버린 커피처럼 작은 문제는 금세 확산돼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갈색의 액체는 당신의 컴퓨터와 전화기, 영수증 더미가 있는 쪽으로 가차없이 뻗어나간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이 참사를 부정해 보기라도 할 것처럼 냅킨을 들고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절망적으로 눌러보지만 그럴수록 책상 위는 더 엉망이 될 뿐이다. 그 작은 골칫거리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이제 그 영역 때문에 생긴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나는 이번 일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다들 너무 비열해.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지금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이런 느낌은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게 아니다. 그 느낌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문제의 한가운데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나와 내 삶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삶을 즐기기는커녕 내가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낙천적이고 근거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단어는 나는 할 수 있어 이다.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모든 불운이 당신의 덩어리에서 출발하고 모든 불운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출발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같은 양을 가져가야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 없이 자기 몫을 챙겨 떠날 것이다. 소크라테스.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24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잔인할 만큼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문제는 나머지 세상의 문제에 비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이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소말리아에 사는 어린이나 인도에 사는 불가촉 천민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기원전 470년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문제일 것이다. 그때는 현대적 의약품이나 전기, 자동차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적 진보의 산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반대편으로 가보거나 사무실 혹은 이웃을 한번 둘러보라. 당신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다.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처지다. 남의 삶은 늘 하이라이트만 보이고 내 삶은 늘 무대 뒤가 생각난다. 무슨 말인가 싶다면 대체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싶다면 내가 설명하겠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 차의 타이어가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지도 않는다. 이제 잠시 배꼽에 앉은 먼지는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촉촉이 감성에 젖은 자기 위안을 멈추고 당신의 현실, 실제 삶에 접속하라.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현실에 기초한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삶 자체와 삶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된 태도로 직시할 수 있다.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실제로 휘어잡고 있는 부정적 태도라는 명령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면 당신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신도 분명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알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재앙이 닥치면 분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너무 생생하고 아프며 감정을 자극해 우리 안에 좋은 면들을 잠식할 수 있다. 그처럼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많이 물러서라. 그보다 더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계속하라. 거기서 당신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봐라.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삶 전체를 보라고 말한다. 삶이 철로처럼 당신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하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다고. 물론 그 철도는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여 있지 않다. 철도는 시골과 도시를 관통하고 터널과 다리를 지나고 바다를 넘고 높다란 산을 돌아 계곡으로 내달린다. 주변이 얼마나 장대하고 마법처럼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보라. 이제 철도의 왼쪽, 저 아래를 내다보라. 그게 당신의 과거다. 당신의 출발지이자 당신이 삶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이미 지나온 땅이다. 그 길을 따라 훨씬 더 멀리까지 내려가라. 걸어가면서 당신의 삶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게 보일 것이다. 그동안 당신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보일 것이다. 시간을 갖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려 보라. 사랑했던 사람과 골목길을 걷던 때가 기억날 수 있다. 첫 아이를 팔에 안았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 무엇인들 그때의 경험과 바꿀까? 아름다운 해변에서 천국 같은 며칠을 보냈던 가족 휴가를 떠올려 보라.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했던 때는 또 어떤가? 원하던 직장에 드디어 들어갔던 때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하나 멋진 경험의 기억을 음미해 보라. 지금 당신이 어디쯤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신에게는 뒤돌아 볼 수 있는 멋진 경험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는 있다. 졸업, 승진, 수상, 파티, 연애, 어린 시절 누군가 당신을 토닥이며 재워주던 기억. 익숙한 기분을 느끼며 따뜻하고 기쁜 마음이 들게 하는 기억할 만한 맛과 풍경, 소리들, 마음을 열고 그때의 좋았던 기분을 실컷 느껴보라. 그러나 달콤하고 좋은 기억에만 한정 짓지는 마라. 나쁜 기억도 떠올려보라. 당신이 힘들었던 때, 고생했던 때, 좌절했던 때도 기억해보라. 다툼과 이별, 과속 딱지, 밀린 고지서. 밤늦게 몰래 나가다가 부모님에게 들켜서 외출 금지를 당했던 때가 기억나는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 기억들도 모두 끄집어내라. 전기요금 내는 것을 깜빡해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어야 했던 때는 또 어떤가? 아니면 수술을 받고 며칠간 입원을 했던 기억은,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몇 주간 우울했던 기억은, 그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라. 참혹하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부터 그냥 짜증나고 거슬리고 후회되는 기억까지 전부 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중 많은 기억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주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때도 당신은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더 좋은 직장은 다시 못 찾을 거라고. 이렇게 창피한 일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잊었고, 찾아냈고, 견뎠다. 당신은 성장했고, 다시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일은 그냥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양을 받고 얼마나 속상해 했는지 지금은 믿어지는가? 좋아했던 그 여자 혹은 그 남자와 한번 만나고 차였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기억나는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다르게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그 일들을 이겨냈고 결국은 그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다녀왔으니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른쪽은 당신의 미래다. 여기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것이다. 당신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 말이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앞으로 가보게 될 새로운 장소, 언제나 해보고 싶었던 일들. 당신이 정말로 끌리는 사람과 첫 키스를 할 때 등줄기를 스치는 그 간질간질한 느낌도 경험할 테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때 느끼는 유대감과 만족, 평화로움도 있다. 아마 자녀도 생길 것이다. 자녀가 자라고 우등상을 받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 모습도 지켜볼 것이다. 그러다 어느 틈에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손주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디즈니 월드에 가는 날도 올 것이다. 당신의 미래에는 아직 터져나오지 않은 잠재력과 기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도 있고 좋은 친구와 하룻밤 실컷 웃는 날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정말로 멋진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언제나 강아지와 무지개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 점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다. 시련과 고난도 있을 것이다. 실망하고 패배하고 싸우고 두려워할 일도 있을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저 끝까지, 제일 끝까지 내다보라. 그렇다. 이 삶도 마무리 짓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임을 경험하는 것도 끝날 것이다. 당신이 죽게 될 날을 생각해 보라. 물론 유쾌한 생각이 아닌 것은 알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인정하면 어떤가? 인생에서 당신은 때로 좋아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 인생에 들어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고 쉽게 당신 인생을 떠날 것이다. 돈을 잃을 테고, 물건이 망가질 테고, 강아지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챔피언처럼 거기 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 스토리라는 긴 영화에서 지나가는 한 장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연습을 해보는 이유는 상황을 더 큰 시각 속에 놓고 보기 위해서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일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며 지금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은 그저 수많은 다른 일들의 바닷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당신이 탄 배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파도도 치고 폭풍우도 지나고 가끔 멀미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저 바다를 건너는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돌풍을 앞에 둔 선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수는 없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바랬던 것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바람에 날려가도록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까지 끔찍한 기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에서까지 기분이 처져 있으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그대로 직면하라. 필요한 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혼란이라는 늪에 밀어넣고 당신을 짓누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생각의 정확성과 끈기와 원칙이 필요하다. 문제를 하나씩 끝까지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떠올려라.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종종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일 때가 있다. 조금만 초점을 뒤로 물려라. 초점을 많이 뒤로 물려서 큰 그림을 봐라.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당신 인생에 제시되는 방식이 바뀐다. 마음은 자연히 우리에게 장난질을 친다.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베베 꼬고 왜곡시킨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과 감정과 오해에 휘둘리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해 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속도를 낮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어주어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 데이비드 D. 번즈. 아직도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한 걸음 더 물러나라.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더 이상 감정에 짓눌리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인생 경로 전체가 눈에 보이고 지금의 문제가 길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마침내 상황을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이런 단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정말로 이 말을 믿고 경험하고 이 말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상황 때문에 끝장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삶이 남아있다. 많은 삶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당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태 잘 해오지 않았던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늘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현실을 호도하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기록을 보라. 당신은 정말로 잘 해내왔다. 늘 그래왔듯이 당신은 해결할 것이다. 그때도 해냈고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정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라. 그리고 말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챕터 5.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시작의 기술 4.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111쪽입니다. 당신은 중독자다. 당신은 구제불능으로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게 당신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괴롭도록 당신이 갈망하는 그것, 그 갈망의 대상은 바로 예측이다. 내일 비가 올까?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내일 축구는 어느 팀이 이길까? 당신은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며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고 한다. 대체 왜일까? 확실성 때문이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찾고 불확실한 것을 피한다.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갈지, 뭘 입을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준비하고 싶어 한다. 안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바람을 훨씬 능가해 거의 중독에 가깝다. 우리는 사람들을 알기도 전에 평가한다. 만난 지 몇 초 만에 상대의 성격을 예측한다. 다른 브랜드와 제품이 많아도 우리는 익숙한 브랜드와 제품을 산다. 아직 걸리지도 않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 보충제와 비타민을 먹는다.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에 약속을 잡는다.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미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지게 만들기 위해서다. 나한테 확실성을 달라, 확실성을 달라, 확실성을 자동차에 붙은 범퍼 스티커나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찬양하면서 불확실성을 적극 받아들이라고 한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나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구성해 놓은 조그만 세상 속에 머문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꽤나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삶이라는 게 한판의 거대한 러시안 룰렛과 같았다. 말 그대로 매일같이 당신을 비롯해 지구상 모든 인간은 수많은 짐승들의 저녁 메뉴가 될 수 있었다. 아니면 대자연의 어두운 유머 감각 속으로 눈을 감은 채 걸어 들어가 불쌍한 영혼이 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세상은 이제 수천 년 전만큼 무시무시한 곳은 아니다. 삶은 훨씬 더 안전해졌다. 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안전해졌다. 의약품과 기술은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다. 뉴스를 틀면 폭력 범죄가 만연하지만 실은 어, 서양 국가에 사는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폭력 범죄란 흔한 일은 아니다. 물론 아직도 치명적 질병에 걸리거나 묻지마 범죄 혹은 천재지변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당신이 불가사의한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도로시와 토토와 함께 바람에 날려가 환상 속 할리우드의 꿈의 나라에 도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놀라운 뉴스는 또 있다. 시장에 가는 길에 당신이 갑자기 어,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당신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상사가 실제로 당신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지가 벗겨져 스폰지밥이 그려진 속옷이 드러나면서 스타벅스에 있던 모든 사람의 킥킥대는 소리가 당신 귓가를 울리고 지독한 창피함이 당신의 명을 재촉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은 한때는 필요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똑같은 생존 본능 역시 한때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으나 지금은 그 본능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 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 한번 생각해보라.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가겠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시작하겠는가? 이미 했던 일만 해서야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당신이 모르는 사람은커녕 아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향후에 무슨 일을 할지 당신은 예측하지 못한다. 줄을 서 있든 클럽을 가든 은행을 가든 사회적 상황에는 필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세상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 않은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적이 얼마나 많은가?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봉이 올라가겠는가? 확실성과 편안함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커리어의 발전이 있겠는가?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위험 부담 없이 성공이 오는 법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 점을 환영한다. 루스베이트의 저 말을 잠시 곱씹어 주라. 곱씹어 보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목표를 빗맞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쏘지 않는 것이다. 루즈벨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항상 방법을 알고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 대부분이 모든 걸 쉽게 해냈을 것만 같은 자신감과 카리스마, 재능을 갖고 있어 보인다. 분명 그들은 당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들이 최고가 된 것은 결코 확실하지도 쉽지도 않은 과정이었다. 대부분이 매일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의심했다. 맞다. 저들도 당신처럼 거기에 앉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될까? 고민했다. 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한 날들이 있었다. 이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수없이 많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은 행동했다. 의심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갔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들은 부단히 정진했다. 무언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으나 금세 역사에서 사라진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해오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코치했다. 그들은 삶이 재미없어졌다면서 의욕도 없고 모든 게 시들하다며 나를 찾아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 중 다수는 편안해진 상태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넓혀왔다. 하지만 그들이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택한 순간부터 더 이상 뭔가를 성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당신이 목표 하나를 이루는 순간, 당신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순간, 자연히 미래는 조금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통장에 10억 정도가 있다면 누구나 좀 더 안정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 이상 돈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돈을 추구할 욕망, 심지어 필요성이 줄어든다. 더 이상 성공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야망은 무뎌지거나 말랑해진다. 우리는 확실성이라는 부풀려진 환상 속에 허우적거린다.
결국 우리는 소위 정착이라는 걸 하게 된다. 확실성을 찾아 정착한다. 이게 바로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가진 힘이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다독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뱅이로 만들 수도 있다.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둘 다를 경험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을 건가? 웃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불확실성을 쫓아도 결코 확실성을 붙잡을 수 없을 거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혼돈에 쌓여 있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려줄 작은 계기들을 마련할 테고 그 계기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밤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 깨지 않을 수도 있다. 차에 올라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하다는 것은 순전히 환상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끔찍한 생각이라 여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는 절대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느 시점에는 결국 멈칫거릴 것이다. 확실성을 찾아 불확실성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환상에 불과한 것을 위해 사실상 인생에서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거절하는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한다. 실제로 그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서 현명해졌다. 실제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공 영역으로부터 무심결에 몸을 돌려버린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확실성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삶이 지닌 진짜 마법과 기적이 무엇인지, 삶에서 뭘 이룰 수 있는지 알며 거기에 마음을 연다.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철학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진실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현실에서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다수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들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다. 그것들은 가정이다. 그것들은 오해이고 추측이다. 그것들은 인지적 편향과 잘못된 정보와 여러 가지 조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과학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세상은 급격하게 성장해 왔고 그 성장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아는 것이 언젠가 뒤돌아보면 고색 창연한 구닥다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이해의 한계가 인생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내가 무엇을 아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까? 아마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안전지대 안에 머물려고 하면 정말로 편안한 느낌은 결코 가질 수 없다.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찜찜한 느낌이 언제나 남는다. 지금 가진 삶보다 더 좋은 삶에 대한 열망이 언제나 남는다. 오늘 당장 편안한 상태로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일은 더 불편해질 것이다. 목적지란 없다. 탐험과 탐험이 있을 뿐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삶의 수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와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지는 일이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는다면 나는 아마 어색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스스로를 한계로 밀어붙이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보 같고 멍청하게 여겨질 것을 감수하라. 에픽테토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진짜 잠재력은 결코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다. 사실 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그렇다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뻔뻔한 소시오패스가 되어 남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기고 싶다면 기꺼이 남의 심판도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다면 누군가는 당신을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바보이거나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것도 감수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들은 바보처럼 보이거나 멍청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그들은 환영의 한쪽 발목이 잡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알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환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좋은 소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부딪혀라. 불확실성을 소중히 여겨라. 불확실성을 즐겨라. 기억하라. 늘 꿈꿔왔던 그 모든 성공과 경험과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이전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 물론,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안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과 흥분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는 나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도 모두 그 속에 있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기회와 발전으로 넘친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결연히 당신만의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 일상의 루틴을 흔들어라. 감히 꿈을 꾸고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인생이 깜짝 놀라 생기가 돌게 하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회사로 출근하는 길을 바꿔라. 도시락을 싸보거나 늘 가는 식당에 가는 대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시도하라. 웨이터나 계산원과 대화를 시작하라. 미소를 띠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목례를 하라.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어쩌면 타고나길 외향적 사람이라 위와 같은 걸 이미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키워라.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단순히 안전지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려라.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동하라. 당신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해보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더 이상은 인생으로부터 숨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환영하면 이성이나 가족 관계부터 커리어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을 환영하면 날씬한 몸매를 갖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으로부터 숨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생에서 힘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불확실성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저절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알아내야 할 일이란 없다.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걱정 대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데서 그리고 미래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연유한다. 인생은 모험이다. 기회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장엄하고 두렵고 흥분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기회를 모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당신한테 달렸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일에서 그만 스스로를 놓아줘라. 날씨, 주가 지수, 새로 자른 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문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순간 당신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인생에서 보장된 유일한 것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그렇다. 말하라. 환영하라.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챕터 6.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시작의 개술 5.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133페이지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얼마 전 페이스북을 쭉 내려가다가 이 보석 같은 말을 발견했다. 저스틴 비버보다 많은 좋아요를 받고 동양의 음양 사상 문장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심홍색 재킷에 연노랑 넥타이 차림으로 나는 거기 그렇게 앉아 칵테일 한 잔을 홀짝이며 이 말의 철학적 무게를 생각했다. 잠시 후 나는 혼자서 생각했다. 이 얼마나 완벽한 헛소리인가?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회사에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어쩐지 시작하기가 두렵다. 오늘은 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시계를 한번 흘끗 보니 10시 34분이다. 얼마 안 있어. 점심시간이겠군. 오늘 뭐 먹지? 아, 저 길 아래 새로운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회사 동료가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했어.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 보니 당신은 모니터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노려보고 있다. 와, 정말 난 소질이 없어. 오늘은 도무지 할 마음이 안 나네. 에너지를 좀 얻어야겠어. 어느새 당신은 브라우저를 열고 시간 낭비하기 딱 좋은 자주 가는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다. 우와, 호보 슈즈라고? 나도 저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다시 잠깐 현실로 돌아온다. 당신은 이메일을 확인한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메시지가 와 있다. 빚이 이렇게나 많다니. 나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에겐 호버 슈즈도 외식도 없어. 몇 주 전 당신이 등록해 놓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알림이 와 있다. 나는 아무도 못 만날 거야. 내 연애는 망했어. 어쩌면 나는 그냥 연애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누군가 당신 자리 옆을 지나간다. 당신은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예기치 못한 침입자 앞에서 바쁜 척을 한다. 휴,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시계를 본다. 11시 13분. 30분을 또 낭비했다. 진짜 일해야 되는데, 이것만 좀 하고. 혹시나 익숙한 광경 같은가? 어쩌면 당신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저 기분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알 것이다. 저항하고 있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의 두려움. 코앞에 그 일만 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해야 할 일. 목록은 금세
하기 싫은 일 목록으로 바뀐다. 당신이 결혼을 했건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건 바람직하지 않은 저 느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고갈시킨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과는 바람직한 상태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누가 옳고 그른지가 뒤죽박죽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싶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아무리 의욕적이고 성공했고 현명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간단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당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뭘 하는가가 당신을 규정한다. 당신의 행동 말이다. 훌륭한 사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만 말을 걸지만 훌륭한 행동은 모든 인류에게 말을 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상태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 특정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냥 초점을 맞추고 덤벼든다. 기분이 어떻든 행동을 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절대 갖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 그래.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흥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줄 말이 있다. 애초에 당신이 인생의 해답으로 긍정하기를 생각해낸 이유가 뭔지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눈치챈 적이 있는가? 그렇다. 아무리 노력하고 피하려 해도 가끔씩 우리는 옛날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릴 때가 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을 통제하기는커녕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기조차 어렵다. 이 책 어디선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중요한 생각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없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다. 내가 아무 가치 없다는 생각,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생각,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 무능하다는 생각, 출근길에도, 고지서를 납부할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궁극적으로 내 목표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마치 전함의 방향을 돌리는 일과 같아서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날 것이다. 어쩌면 때때로보다 더 자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매일 그럴 수도 있다. 하루에 수백 번 그럴 수도 있다.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을 한다. 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은 곧 이미 당신은 생각하는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물론 올바른 기분이나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기분이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을 수천 명도 더 넘게 만났다. 어떤 영감이나 동기부여가 가끔씩 먹힐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변덕스런 친구와 같아서 당신이 원하던 때 늘 나타나 준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공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정해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로 당신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행동 없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당신 자신이나 남들,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그대로 두는 한 그 생각들은 당신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행동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행동의 이점은 이중적이다. 행동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준다. 당연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당신의 현실이 되면 당신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당신의 생각이 늘 당신의 인생이나 건강, 재정 상태 혹은 잠재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 당신을 잠재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당신의 삶을 발전시킬 행동 대신에 의심이나 공포, 망설임, 실망 같은 것들이 하루를 지배한다.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다음번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움직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신의 생각은 직관적 행동으로 바뀔 테고 결국 당신은 계속해서 부정적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결여된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모든 문제나 부정적 대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행동이나 프로젝트에 의식적으로 정말로 몰입하게 되면 내면의 수단은 점점 더 잦아든다.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 명상가, 뜨개질하는 사람들, 음악가, 예술가, 달리기 선수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운동 선수들은 이 순간을 더 좋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쉽게 더 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행동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의식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매번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는 경험을 쌓는다. 이 모든 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행동이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이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유령의 집에 있는 거울과 같아서 내 삶과 잠재력을 비틀고 왜곡하고 흐릿하게 만든다. 마음은 종종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 마치 거대한 먹지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 위에는 해석과 오해, 무의식적인 행동과 의견, 문화 및 가족의 영향이 흩뿌려져 있다. 현실을 이 그림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보전하게 될 뿐이다. 실제 삶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게 곧 블랙홀이 되어 부질없는 노력을 쏟아붓게 만들기도 한다. 배경의 소음과 여러 판단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고, 더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방금 당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망쳤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난 정말 바보야. 난 항상 뭐든 망쳐놓지. 같은 생각들이 무작위로 떠오른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전체 그림과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야 할 일이 불가능하다고 징징댈 때처럼 말이다.
당신의 뇌는 그런 생각을 따라 가다가 결국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다행스러운 일은 그 생각을 전체의 작은 일부로 인정하고 차분히 행동에 착수하면 그동안 당신이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방법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물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가지고 생각의 반기를 들고 내가 저항하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면 뇌가 세상을 더 의식적으로 보게끔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해질 수 있다. 다음번에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즉시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지배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지난번보다는 더 쉬워질 테고 결국에는 정신이 잠에서 깨어나 깨달을 것이다. 이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점점 더 잘하고 있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데일 카네기. 나는 카네기의 이 말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을 택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넘어서서 행동하게 되면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 내 마음을 괴롭히던 일들을 잊게 된다. 간단히 말해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면 내면의 걱정과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중요한 것은 계기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엄두가 안 나게 길어 보이던 길도 일단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흐릿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시동을 걸고 차를 길 위에 올려야 한다. 차가 저절로 출발해 진입로 입구에서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나 대신 누가 운전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생산적인 기분이 들면 삶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 있는 기분이 들면 일이 더 쉬워지거나 할만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려면 당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안전벨트를 하고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해 보길 바란다. 전형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당신의 사고는 접어두고 한번 행동해 보길 바란다. 순간순간 눈앞의 것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라. 감정은 잊어라. 행동을 해라.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 대신 일을 해줄 마법 같은 기분을 찾아 꼼짝 않고 잊지 말아라. 그냥 행동하라. 생각은 접어두고 움직여라.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걸 딱 맞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행동을 하라. 하면 된다. 조금 있다가, 이 프로그램만 끝나고가 아니라 당장 해라. 물론 당신의 마음은 늘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수많은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 말할 것이다. 최근에 겪고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의심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하지만 생각에 기초해서 행동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을 기초로 행동하라. 행동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라. 방법은 그것뿐이다. 아직도 더 동기부여가 필요한가? 직접 또는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라. 당신은 그 사람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는 건가? 간디나 로자 파크스, 에이브러험 링컨이 한 번도 의심이나 두려움, 불확실성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 같은가? 니콜라 테슬라나 스티브 잡스는 어떤가? 정말로 그들이 매일 아침 머릿속으로 Everything's coming up right, Rose가 울려 퍼지는
완벽한 기분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치우고 알려지지 않은 세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들의 노력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위대함이 그냥 기적처럼 공기 중에 떠올라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초 그들의 열정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위대함도 지혜도 목격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고생했고 의심했고 여러 날을 잠 못 이루었다. 그들은 일과 인생이 마침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걱정하고 싸우고 매진했다. 과거 혹은 현재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듯 보였으나 결코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동보다 사고방식을 더 걱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수많은 전설의 음악가들이 약물 문제를 갖고 있었다. 수많은 프로 운동 선수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수많은 모델들이 신체에 대해 걱정하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결핍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다. 명단은 끝도 없다. 핵심은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 사고를 한다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위에 말한 사람들은 모두 내면 상태와는 별개로 행동을 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나가서 행동하라. 온갖 부정적 사고가 따라다녀도 상관없다. 부정적 사고는 결코 더 좋아지지도 쉬워지지도 이해가 가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가? 좋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이 되면 된다. 찾아내라, 알아내라.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수업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뭐든 하라. 당신을 망치는 행동을 그만두고 삶으로 뛰어드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라. 일어나서 출발하라. 행동이 꼭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게 바로 당신의 새로운 자기 단원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다. 계속해라. 말해보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란 무작위로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중 다수가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발전적이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기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경험을 겪고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심지어 실패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음번에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그 점을 기억하라.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인생에서 큰 한 발을 떼고 싶지 않을 때, 시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좀처럼 믿업지 못할 때도 기억하라.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그 다음 발, 또 다음 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행동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규정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